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된 진중권 보수를 말하다라는 책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 2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장, 시대 정신을 놓친 보수. 2장, 잃어버린 보수의 품격을 되찾으려면 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그동안 한국 보수는 선거 때마다 공포와 습관에 의하여 승리하고 통치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포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에 대한 반공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며 남한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였고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적 북한의 대남 침략에 대한 방패로 군부나 한 독재자의 출현으로 국민들의 자유나 의사가 표출됨이 금지시되고 오로지 반공 이념 고취만이 남한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선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수의 공포 마케팅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수들이 산업화와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끈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한 이도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내자 초기 기반은 보수가 깔아놓고 정략적 이유로 이 사건을 평가절하하므로 스스로 보수는 수구라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보수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사회의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보수의 사상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도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야기지 정권을 차지한 진보는 돈과 권력이 있으니 이 현상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전의 진보라면 정권과 거리가 있어 최소한 청렴함은 있었으나 정권을 잡은 이들은 그 이전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왜 진보만 도덕적이냐고 반문하며 보수보다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유능한 세력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는 제 다른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를 받았으며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탄생하게 된 사실만 생각하셔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작가는 이런 지금의 나이든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중도층까지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구꼴통이라고 불리는 당의 요직에 부진한 60대 이상의 인물들이 물러나고 현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잘 이해하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젊은 미래의 보수주의자가 될 이들은 당의 마스코트가 아닌 20년 후 그들이 보수를 주도할 대우해야 하며 함께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가 소위 박근혜 퀴즈로 불리우며 실제 의원 경험이 전무한 이준석이라는 30대 대표의 탄생은 이런 의미에서는 보수에게도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군이건 적군이건 자신의 사욕에 눈이 뒤집혀서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나이값도 못하는 홍준표 같은 개인적 기회주의자이며 아직도 80년대 공안검사 시절의 시선으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작가는 보수에 대하여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인종, 성별, 장애, 성 정체성 등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적 특성에 있어 보수는 권위적이며 진보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어느 진영에서나 주류는 남성, 한국인, 비장애인, 이성애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 진영 간의 주류가 이러니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어느 진영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편견도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예를 드는데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의지가 약하다. 또 정치권에서 보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물론 진보보다는 보수 진영의 특성 때문에 보수 쪽 인물들 사이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진보의 진영을 떠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잘난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마저도 저버린 나와 다른, 나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한 비난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막말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국회를 통하여 언론에 서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선거철 되면 장애인 협회나 관련된 곳을 직접 구걸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보면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현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며 하기 싫어도 또 대우받고 목에 힘주는 국회의원은 되어야 하기에 한 표 구걸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가는 보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우 보수들과의 이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인 사유화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는 그 집회를 주도하였습니다. 그의 슬로건은 항상 똑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하나님 이상이며 그의 한마디가 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교 집단은 정치적 광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적과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정광훈 목사는 항상 주장합니다. 마치 하느님의 메신저인 것처럼 나오는 대로 씹어대는 것이죠. 신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보수라고 칭하는 이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이면 한국 보수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이런 좌파와 헤어져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제도권이 인정하는 패러다임 속의 보수와 진보는 충분한 보호와 자유로운 논의를 통하여 국민들을 위한 토론과 입법의 의무만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이런 활동이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의 길입니다. 정권 창출의 문제도 국회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각 당의 지지율이 따라간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논리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진성 보수주의자들도 모두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불량 유튜버 중에서도 제대로 된 20, 30대 채널 운영자가 존재하며 당의 노력으로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보수의 건전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정치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가는 한국의 보수는 60년 가까이 아직도 전의 반공이나 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의 보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보수는
작게는 자신의 가족과 나라에 대한 헌신까지라도 외연을 확장시켜 국민에게 막강한 지지를 받는다고 예를 듭니다. 하지만 우리 보수는 안보를 선거 때마다 이용하며 당선되었으며 국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마저도 자신들의 지위와 돈을 이용하여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배려는 선거 때만 잠시 생각하고 당선되면 언제 그래내는 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들은 주로 586 세대들입니다. 대학교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민주주의 발판을 닦는 데 기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586 세대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는 오직 다수결로만 이해되어지는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유연석 180석 차지와 작년 선거에서의 대승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민주화 시위에 참가하여 민주주의 대신 한 명의 독재에 대항했던 때나 지금 자신들이 정권을 쥔 상태에서 국회의원 다수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며 다수의 폭력으로 흐르는 것을 견제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야 찬성이 더 많으면 그 결과로 문제의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수결로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다수결의 결론이라도 문제 해결 시 민원이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며 결국 대중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독주할 때 그 독주를 막을 의무는 당연히 야당에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의 노력도 있었으나 어릴 적부터 공주로 자라온 박근혜의 몸종 최순실과 정권의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안위만을 챙긴 문고리 3인방의 실수로 정권 교체에 탄핵됨에 있어 그들이 잘못이 70% 이상을 담당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건 아니건 그건 야당 국회의원들의 마음이고 586 세대가 되며 보수보다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개소리는 옛말이 되어버렸으니 다수결에 의한 일반 독주를 막을 유일한 세력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야당뿐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권의 교체 때마다 그놈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권은 일반적 기대에서 너무 벗어난 오만과 독선으로 지난 4년을 보냈기에 남은 1년의 기간이라도 제대로 된 야당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막중한 자리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참모나 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공을 세운 이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랑 4년이 지난 지금 그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4년간의 실정을 1년에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제대로 된 탄핵 국민들이 영하 10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에 앉아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바라봅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